자, 이상으로 AI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와 같은 기본 문항을 우선적으로 AI 면접 때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황형 그리고 또 모의 상황형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단계형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문항을 충실되게 연습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형 또는 모의 상황형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형, 모의 상황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사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 소대의 후퇴하면 돼요. 소대장이 자신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소대 전원 공격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소대 전원 후퇴하라 명령할 수 있죠. 자신의 소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1소대장으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려서 소대원들을 구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공격 앞으로를 명령하면은 자신의 소대는 몰살하고 다른 소대를 구할 수 있고, 전원 후퇴를 명령하면은 자신의 소대를 구할 수 있는데 인접 소대들은 전멸하는,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정답이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이야.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해도 사실은 나머지 반을 버려야 되고, 그와 같은 기회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자신의 가정을 추가로 해서 넣어주면 좋아요. 다른 소대의 규모나 다른 소대의 개수 부분 것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네, 인접 2소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 4소대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적으로 절대 후퇴를 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소대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여러 소대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공격 앞으로를 명할 것이고, 우리의 소대원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저는 소대 차원을 넘어서 중대 또는 그 이상 대대나 연대의 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소대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복수의 소대를 가정을 했었을 때 답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역시 가정을 넣어주면 돼요. 네, 인접 소대가 한 개라고 하면, 만약에 이 소대가 인접 2소대 하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중대장에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교신을 해서 현재 전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중대장의 즉각적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에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대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부분 것을 중대장으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서 2소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1소대가 비록 전멸하더라도 후퇴를 명하지 않고 공격 앞으로를 명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중간중간의 상황을 자기가 추가로 해서 넣어가지고서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잠수함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대원들에 대한 탈출 우선순위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급순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승조원들의 역할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예전에 나왔던 그와 같은 잠재능력평가에서 해군에서는 잠수함의 그와 같은 이제 산소통 교체 부분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려고 했었을 때 잠수함 함장으로서 자신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그와 같은 문항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가정을 둬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폭격 명령을 받은 지역에 민간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폭격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민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죠. 당연히 본부의 교신을 통해 가지고 전면 지역에 민간인들이 산기하고 있다. 명령에 대해서 다시 재통지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추가적인 명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지역을 한번 그 해당 폭파 지역을 한번 위협 사격을 주거나, 또는 한번 선회해가지고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폭격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간호사관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군 병원 내에서 해결하기 할 수 없는 상태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어떠한 절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민간병원으로 이첩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역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두고 해도 되고요. 자기가 역량이 있으면 가정 없이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상황형 또는 모의 상황형 문제인데 어려워요. 사실은 상황형 면접은. 핵심적인 부분 것은 그 상황형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그 부분에 답변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형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자기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만큼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면 되고요. 추가 가정을 할 때 하나만 하지 말고 또 두 개를 해도 돼요. A라는 그와 같은 추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거고 B라는 추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종합해주면은 상황형에 대한 답변 역량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형 그리고 연속 질문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